미션 임파서블, 인크레더블의 공통점은 우리의 빵새 형님 브래드 버드가 연출을 맡았다는 점이죠. 두 거대 프랜차이즈 시리즈의 감독이란 점도 대단하지만 더 대단한 것은 실사와 애니를 넘나들며 성공시켰다는 것입니다. 같은 장르에서 연속으로 성공하는 감독은 많습니다. 하지만 실사와 애니 두 장르 모두에서 월드와이드 5억 달러 이상 흥행에 성공한 감독은 브래드 버드 감독이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싶네요. 때마침 올여름에는 브래드 버드의 애니 컴백작 인크레더블과 그가 연출했었던 미션 임파서블의 신작이 개봉했습니다. 두 작품의 팬으로 빵새 형님의 활약을 흐뭇하게 봤는데 실사와 애니 두 장르를 섭렵한 브래드 감독의 필모를 한번 살펴봅니다. 브래드 버드 감독은 초창기 심슨 가족의 에피소드를 담당했습니다. 트래시 울먼 쇼에 1분 정도로 소개되었던 단편을 지금의 30분 작품으로 20시즌도 넘는 전설의 시작을 만들어냈죠. 특히 심슨 가족에서 무서울 것 없는 악동 바트의 유일한 적수 사이드 쇼박 캐릭터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심슨 가족의 구성원이 인크레더블과 비슷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이상형에 빠져 살짝 철없는 아빠, 그리고 그런 아빠를 돌보며 사력 있고 가족을 책임지려는 엄마, 티격태격한 아들과 딸, 그리고 특히 아들 쪽은 엄청난 개구장이, 무엇보다 말하지 못하는 가난하겠지만 능력은 정말 최고인 그런 막내가 그렇네요. 브래드 버드는 워너브라더스 애니메이션부로 들어가 차기작에 몰두합니다. 그렇게 나온 것이 로봇판 E.T.라고 불리는 감동의 명작 아이언 자이언트입니다. 아이언 자이언트는 미소냉전 시대에 지구에 불시착한 로봇과 교감하는 소년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재밌는 이야기와 마지막 폭풍 감독은 아이언 자이언트를 못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걸작으로 다가왔죠. 아쉽게도 못 본 사람들이 많아서 흥행에 실패했지만 지금에서 재평가받는 저주받은 걸작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브래드 버드의 인생작은 아이언 자이언트라고 할 정도입니다. My own giant robot. I am the luckiest kid in America.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영화 속 아이언 자이언트의 목소리를 맡은 사람이 바로 빈 디젤이라고 합니다. 살짝 말하는 투나 생김새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그루트와 닮았는데요. 15년을 내다본 빈 디젤의 그 큰 그림이 돋보이는 그런 작품입니다. We gotta show them you're good. You are what you choose to be. 비록 흥행에는 실패했지만 아이언 자이언트의 역량을 인정받아 브래드 버드는 픽사로 스카웃됩니다. 이 같은 신의 한 수는 띵작 자판기 빵새 형님의 날개를 달아줬고 결국 당시 픽사 라인업에서 가장 독특하고도 대박인 작품 인크레더블이 완성되었습니다. 인크레더블이 왜 픽사 영화에서 독특한 위치냐 하면 픽사 장편 영화 중 최초로 인간이 주인공이며 슈퍼히어로가 소재라는 점, 픽사 작품에는 재미만큼 감동이 항상 있었다면 인크레더블은 상대적으로 오락성에 전력 투구한 픽사 작품이란 점이죠. 이런 독특한 위치와 별개로 인크레더블은 평단과 흥행 모두 예상 밖의 엄청난 성공을 거뒀습니다. 당시에는 CG 애니의 사람은 사랑스러울 수 없다는 편견을 깨고 화끈한 존재감으로 다가왔으며 대시가 달리는 장면은 애니메이션 역사에 남을 정도로 혁신적이고 놀라운 영상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애니메이션이지만 실사 영화 못지않은 수준 높은 액션 연출의 일품이었죠. 이것은 향후 미션 임파서블 고스트 프로토콜의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라따뚜이는 픽사 내부에서 큰 내용과 위기를 겪은 프로젝트입니다. 단편 게리의 게임을 연출했던 잔 핑카바 감독에게 장편을 의뢰했지만 많은 시행착오로 프로젝트는 표류합니다. 이에 구원투수로 인크레더블을 끝내고 쉬고 있던 브래드 감독을 콜했는데요. 여러 스토리 수정 끝에 지금의 라따뚜이로 성공을 이어갑니다. 사실 라따뚜이는 썩 관객을 끌만한 애니는 아니었죠. 프랑스 사람이 아니라면 직관적으로 알기 힘든 제목과 지가 나오는 음식영화라는 점은 아무리 픽사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고 해도 처음부터 꺼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편견을 깨고 재미와 감동을 동시에 잡는 작품으로 완성해 전 세계적으로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영화의 주 무대인 프랑스에서는 박스오피스 역사를 바꿀 정도로 큰 성공을 거뒀다고 하네요. 구원투수로도 훌륭한 세이브를 거둔 브래드 버드는 이제 실사 영화에 도전합니다. 성공적인 작품이 많은 브래드 버드지만 늘 평탄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아이언 자이언트는 흥행 실패, 인크레더블은 큰 도전이었으며 라따뚜이는 심지어 대타였습니다. 그런데 미션 임파서블 고스트 프로토콜은 더 했습니다. 전작 3탄이 시리즈 중 최저 성적으로 다음 편에 기대감이 낮았고 브래드 버드 자신에게도 애니메이션 연출가의 첫 번째 실사 영화라는 장면에서
도전이기는 하지만 대부분 회의적 시선을 많이 가졌습니다. 하지만 라따뚜이가 그랬듯이 이번에도 짜릿한 역전승을 거둡니다. 특히 심슨 가족 라따뚜이 인크레더블에서 쌓았던 브래드버드식의 위트 넘치는 유머와 사탄에 이르러서는 거의 만찍 캐릭터로 다가온 이단 헌트 톰 크루즈와 만든 엄청난 액션, 특히 부르즈 할리파에서 오금 저리는 액션 시퀀스는 미션 임파서블 최고의 작품이라는 찬사와 함께 현재까지도 시리즈 중 월드와이드 최고 흥행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연출가의 실사형은 성공할 수 없다는 징크스를 깨고 자신에게 주어진 불가능한 임무를 완벽하게 성공시켜 이제 실사 애니 양쪽 장르 모두 대가로 우뚝 솟게 됩니다. 미션 임파서블 고스트 프로토콜의 성공으로 브래드버드는 본격적인 실사 영화 감독으로 계속 나아갑니다. 이에 디즈니 SF 영화 투모로우랜드를 연출하는데요. 조지 클루니가 출연하고 선택된 자만이 들어가는 투모로우랜드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냉정하게 말해 투모로우랜드는 승승장구하던 그의 캐리어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흥행과 비평론에서 모두 외면을 받았습니다. 아이언 자이언트도 흥행에는 실패했지만 영화 팬들 모두가 엄지척하는 걸작이라는 이야기에 비해 투모로우랜드는 비평면에서도 그의 작품 중 최악으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찬찬히 살펴보면 투모로우랜드도 은근 감동적인 메시지와 미지의 세계를 영상화한 모습은 애니메이터로서의 그의 상상력이 실사작품으로 옮겨졌음을 느끼게 합니다. 단순히 실패작으로 하기에는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운 영화였습니다. It's time to make some wrong things right. 1탄의 성공으로 속편 이야기가 항상 나왔던 인크레더블. 브래드버드는 투모로우랜드 이후 실사 영화 외출을 끝내고 14년 만에 인크레더블 속편으로 컴백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했지만 속편 징크스가 있는 픽사 영화라 걱정도 많이 있었죠. 하지만 인크레더블 2는 토이스토리 이후 최고의 픽사 속편으로 흥행, 평단 모두를 사로잡으며 화려하게 컴백. 전편에 이어 자충우돌 가족 이야기에 곳곳에 킥킥거리는 브래드버드식의 유머는 살아있었고, 미션 임파서블 고스트 프로토콜에서 다져진 액션 연출이 더욱 파워해서 실사 영화 못지않은 엄청난 액션 영화로 다가왔습니다. 개봉하자마자 디즈니 픽사 애니메이션 장르가 기록한 모든 박스오피스 기록을 갱신하며 현재는 북미 박스오피스 최초로 애니메이션 5억 달러 돌파, 역대 애니메이션 흥행 1위를 기록, 월드와이드 10억 달러 클럽에도 가입했습니다. 투모로우랜드의 실패로 일기수치만 그에게 제목 그대로 다시 인크레더블하게 돌아온 인크레더블 2였습니다. 이렇게 실사 애니를 오간 브래드버드의 다음 작품은 뭘까요? 인크레더블 3? 미션 임파서블 7? 어느 쪽이든 공손을 두고 대환영입니다. 물론 시리즈가 아니라 새로운 작품을 어느 쪽에서 만들도 좋고요. 빵새 형님의 차기작을 기대해봅니다.